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네, 국채금리 한번 볼게요. 이제 국채금리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6개월 봉인데 얼마까지 갔었냐면 5.021 그러니까 5%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5%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4. 거의 7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지금 전에 전봉 대비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죠. 근데 지금 요 정도? 예. 4.2? 4.2를 넘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봉인데 4.2를 넘는다라는 거는 위기가 올 수 있다예요.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거의 6%대까지 열려 있는 거고요. 6%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올렸다가 장난질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까지였는데 4.4 거기까지 위로 올렸다가 또 다 뺐잖아요. 왜냐면 이 위에 머물면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가 이 기준선 요게 기준선 26이죠. 기준선 26 위에 있으면 사고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똑같아요. 빼든지 난리 나든지.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4.255 4.255 아래로 빼든지 아니면 사고가 터지든지. 여기서 사고가 터진다는 거는 그 국채금리가 꽤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국채금리는 엄청 빠져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제 각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올해 말까지는 4.1,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는 3.4까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굉장히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국채금리가 빠지려면 금리가 인하돼야 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돼야 국채금리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그냥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계속 그 파월 입장에서는 간을 보잖아요. 이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CPI가 지금 3.5잖아요. 3.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 아닌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 아닌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은 꺼내놨고,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벌써 거의 4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6월달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월을 찍든지 점도표에 몇 월 달에 한 번 인하하고 몇 월 달에 또 한 번 인하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금리 인하를 단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둘 다 안 되면 사실상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현저하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지금 계속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뭔가 국채금리 쪽에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보시면 이제 그 후행 스팬이
요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봉까지만 해도 이건 아시죠? 예, 이건 지금 예, 선행스팬 다 넘어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보세요. 예, 이쪽에 영역에 있다가 예, 이쪽에 영역에 있다가 이쪽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자, 월봉 볼게요. 예, 월봉은 계속 가고 있죠. 예? 월봉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데드가 날 수가 있을까요? 데드가 날려면 거의 2%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주봉을 볼까? 이주봉을 보면 이주봉을 봐도 아직 데드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데드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일주봉을 볼까? 일주봉을 봤더니 어라? 데드 안 났죠? 데드 안 났잖아요. 네, 데드 안 났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그재그로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을 지났어요. 지났다는 얘기는 보통은 얘가 후행 스팬이 이 고점 전에 데드를 내요. 예? 데드를 낸다고. 근데 지금 데드를 안 냈다라는 거는 얘가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얼마야 이게 고가가 5.021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데드 냈잖아요. 예? 여기는 데드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란 얘기예요. 예, 이게 고점이란 얘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고점이면, 예, 요 밑에까지 내려가면 돼요. 다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예? 선행스팬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가 고점이고 얘가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고점도 만들었고 바닥도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일봉까지는 고점과 바닥이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주봉은 예, 이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5%대의 금리를 다시 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 금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 않냐. 예? 금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파월이 얘기하듯이 인플레이션이 예, 양호하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예,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실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네, 경제가 좋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만 지금 1년 반 넘게 끌고 왔는데 원래는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가장 큰 요소였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봐도 위기 요인은 계속 남겨져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채권 금리를 찍어 누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차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만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봉을 봤을 때는 현재 만들어진 금리의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월봉 보시면 위가 열려요. 이대로 끝나면 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예요, 계속. 지금 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는 한은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5월, 6월, 7월까지. 7월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봉이 나오면 한 달씩 깎아먹을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에 음봉이 나오면 한 달 정도는 깎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봉이 나오면. 그러면
5월, 6월까지가 일단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 양봉이 나온다면 3개월 동안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의 상황이 꺾였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 6월달 월봉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음봉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몇 달 갔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 상승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달 동안 양봉을 낼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주봉도 이대로 가면 계속 상승 추세고, 주봉도 이대로 가면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승 추세를 죽이려면 주봉에서 음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주봉에서 음봉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주봉에서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월봉은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달 3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4거래일인가요? 미국이니까 4거래일 정도 남은 상태라면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적어도 주봉이 음봉으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주봉이 죽고 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주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나가 자빠져가지고 저가를 깨는 봉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좀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라면 지금 여기 보면 매트릭스도 0구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승세가 바로 잡힐까? 라는 물음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 잡히더라도 횡보하다가 다시 쳐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성급하게 국채금리가 내린다. 성급하게 국채금리가 내린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주봉 일목 보여드렸잖아요. 5%대에 있는 저 고점도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락을 보실 거면 주봉이 죽어야 돼. 주봉이 죽고 나서 고민하세요. 주봉이 죽고 나서. 주봉이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 주봉이 음봉으로 제대로 하나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국채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볼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월봉은 아직 상승 중이다. 그리고 음봉이 나기 전까지는 3개월 정도의 그 상승 추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일단 월봉상 하락은 좀 이른 거고, 그 전에 월봉이 죽기 전에 주봉이 먼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먼저 죽는 단계에 들어가야 금리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봉이 죽는 걸 먼저 확인한다. 근데 현재 주봉의 위치를 봤을 때는 5%대의 금리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마감하는 봉이 안 나온다면 5%대의 금리를 넘어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